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헬리코백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이미 들어서 많이 익숙한 균의 이름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게 전화로 상담이 오는 분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는 되거든요. 이번 주에는 조지아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을 호소하시기에 인슈런스가 마침 있으신 분이기에 종합진찰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 위 내시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헬리코백터 파일로리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드리겠습니다. 열흘간 잡수시고 그것이 성공을 못하면 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까지도 잡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헬리코백터 파일로리라는 균은 무슨 균이길래 우리 위에서 살고 있는가 알고 싶으시죠? 한 30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사 두 사람이 리서치를 하는 연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이 그 위궤양이 있으신 분 그리고 위에 염증이 계속 지속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근치가 되지 않는 분에게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 조직 검사에서 이 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위궤양이 있으신 분 또는 아주 끈질기게 근치가 되지 않는 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똑같은 균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은 우리 위에 그 표면에 싸고 있는 점막 그리고 점액질, 그 미끈미끈한 점액질 바로 밑 그리고 이 점액을 분비하고 또 중간중간에 소화 효소액을 분비하는 그런 선장기가 있는 바로 그 경계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균에 대해서 자연히 점점 균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 균의 감염은 대개는 어린 시절에 감염이 되었고 또 어른이 되어서 감염이 된다 해도 감염이 된 금방은 아무 증세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감염된 상태가 지속하다가 어느 계기에 이것이 위에 만성 아주 지속적인 끈질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위궤양 혹은 12장 궤양도 소화성 궤양 펩틱 얼사라고 해서 자기 살을 그냥 녹이 쓸어서 쇠가 다 갉아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위벽을 근육층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소화성 궤양 나아가서는 위암의 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감염됐을 적에는 10년, 20년, 30년 도무지 증세가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아닌 줄 아는데 일단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면은요 배가 많이 아프고 또 이 트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헛배가 부르고 약간 메슥메슥하거나 혹은 토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되고요. 아주 급하게 다구치는 사람에게 소화성 궤양이 위궤양이나 12장 궤양이 있는 분에게서는요. 삼키기도 좀 불편한 증세가 있는가 하면은 대변에 피나 혹은 아주
tarry. 그러니까 우리 왜 그 큰 대로를 시꺼먼 것으로다가 포장하죠. 그런 것 같은 대변을 누고 또 토할 적에도 빨간 선지피 같은 거를 토하거나 아니면 위에 산에 적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저류했다 토하게 되면은 새까만 그런 것을 토하는 이런 것이 증세라. 언제든지 배가 아프면 곧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면 무엇이 이 균을 감염되는 리스크가 되느냐. 이 균은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타액이나 또 토한 거나 아니면 대변에 이 균을 계속 쉐딩, 내보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감염된 식품 혹은 그 감염된 물, 식용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감염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주로 그러냐 하면은 위생 관념이 아주 부족하고 또 고아원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애들을 많이 같이 키우고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이 분배고 생활하는 이런 그 환경에서 많이 감염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처리하는 분이 만일 감염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도 음식이 다 되어 있는 음식이 감염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몸에 잠복해 있으면서 별 문제가 없다가 소화가 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그 불편을 느끼면서 만성 아주 고질적인 오래 도무지 보통 위험은 잘 치료가 됩니다. 또 생기고 또 생기지만 일단은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잘 치료가 되지 않고 급기야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한번 치료해서 낫는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아주 급할 때는 피를 토하고 아니면 피를 토했을 때 물어보면은 대변도 새까만 반짝반짝하는 끈적끈적한 고약 같은 그런 대변을 보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이 헬리코백터 파이오리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검사와 진단을 정확히 붙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피 검사를 하는데 요 손끝에서 한 방울의 피만 얻으면은 이 사람에게 항체와 항원 검사를 함으로 인하여 이 항원은 바로 이 균 자체가 내뿜는 어떤 그 단백질 성분 같은 그런 것으로서 혈액 가운데 들어가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항원에 대해서 면역 기능이 반응을 해서 항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양성이면은 아직도 이 균이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옛날에 감염이 되었지만 지금은 치료가 되었다 하면은 항원은 활발하지 않으나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서 옛날에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검사에 의해서 치료가 성공을 했는지 성공을 못했는지는 치료를 한 후에 항생제를 먹은 후라든가 천연치료를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천연치료를 했을 적에 6주 후에
의사한테 가서 피 검사를 하시면 항체는 양성인데 항원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전에 감염되었고 지금은 치료된 것으로 치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의 그 호흡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방사선 처리한 카본 입자를 약으로나 아니면 물으로나 자관 먹입니다. 먹이면 위를 거쳐서 이 헬리코백터 파일로리가 이거하고 반응을 한 후에 이것이 몸에 흡수가 되어서 내뿜는 호흡에 양성으로 나타나면 이 방사선 처리한 카본 입자가 나타나면 이거는 헬리코백터가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항원 검사를 하면은 균이 있으니까 거기엔 반드시 항원이 있죠. 그래서 항원이 양성이면 그 사람이 헬리코백터 파이로리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위에서 위 점막 바로 밑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시경, 엔도스코피, 위 내시경을 했을 때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 점막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내벽 있는 그 점막 바로 밑에 그리고 내벽 세포의 바로 위에서 얘네들이 많이 아주 오글오글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양이들이 이 컨벤셔널 트리트먼트에서 양이들이 항생제를 가지고 치료합니다. 한 가지 항생제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종류의 항생제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며 그리고 또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그 약을 같이 쓰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잘 들어서 열흘간 치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일단은 6주 후에 검사상 음성으로 나옵니다. 현재 활발하게 살아있는 헬리코백터 파일로리가 위 점막 바로 밑에 살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직도 살아있다고 검사 결과가 말해주면은 또 한 번 더 치료합니다. 그래도 성공을 못하면 3번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 항생제에 잘 견디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가 만성 위염으로 인하여 이미 위벽에 세포들이 많이 예민해 있고 그 점액질이 아주 별로 많지 않고 그러신 분은 이 항생제에 견디지를 못해서 2-3번 먹다가 아유 난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어 하고 못 잡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잘 견디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모든 항생제는 우리 몸에 효소를 저지해서 항생작용을 하도록 그 mode of effect,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바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효소는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효소가 비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생명의 활력이 팍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모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수백 가지의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기능을 발휘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화 효소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아주 가시적으로 알 수 있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효소가 비활성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 안 되고 체하는 효과가 체하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러하죠. 그런데 이 항생제는 그나 그뿐입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좌절시킵니다.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아직도 이렇게 위에서 이 헬리코백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활발하게 번식을 하고 살고 있는데 네가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줄게 하고는 완전히 면역 기능을 좌절시키고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이 항생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좌절되죠. 또 뿐인가요? 우리 소화기내나 우리 몸에 좋은 상주균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소장, 대장, 물론 대장에 아주 많은 좋은 상주균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코 안, 눈, 요 귀 안, 이 피부 표면에 여러 곳에 그 좋은 상주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쁜 균이 침범을 못하는 것이 우리 몸에 붙어 살고 있는 수백 가지의 균들의 서로 경쟁입니다. 우리 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설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막 그냥 땅에서 굴르면서 그냥 장난하고 놀고 코가 나오면은 그냥 팔로다 쓱 씻어버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오는 아이의 꼴이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잘 씻겨서 이제 엄마가 편안히 재워주죠. 그런 아이는 상당히 면역 기능이 활발하고 든든해서 웬만한 균에 대해서는 껐떡도 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불고 닦고 아주 깨끗하게 위생관념이 있어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어떤 잡균 같은 데에 잘 노출이 안 되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에 어떤 균에 노출이 됐을 적에 참으로 감당을 잘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콜레라로 말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려도 살아남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리면은 사망률이 엄청나게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자랑을 했죠. 우리가 그 매운 고추를 먹어서 우리의 소화기가 대단히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콜레라에 잘 견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천연계에는 참 또 신비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연 치료로 쓰는 이 헬리코백터 파일로리를 박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성이 전혀 없는, 그러나 우리 몸에 이런 참 무서운 아주 끈덕진 만성 위염 아니면은 소화성 위궤양, 십이장 궤양, 나아가서는 소화기에 암을 일으키는 이것을 예방하는 이 헬리코백터 파일로리를 박멸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많이들 해서 성공들을 했습니다. 우선 3일간의 물 금식입니다. 본래 소화기가 깨끗하고 잔여물질이 없고 썩는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헬리코백터 파일로리가 번식도 못하고 들어왔다 해도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살지 못하고 그냥 자멸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위에 간식을 많이 하고 과식을 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이 눈에 보이면 먹어서 위에 항상 위가 깨끗이 비어 있는 법이 없이 늘 썩는 음식이 늘 위에 있으면은 헬리코백터 파일로리는 참
살 자리를 좋은 곳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겠죠? 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3일간의 물금식, 과일 금식 아닙니다. 물금식을 해야 되고 숫가루를 4시간마다 4번, 하루에 4시간마다 4번 그런 것을 3일을 물 8온수에다가 하나나 두 수북한 게 큰 숟가루로 하나나 둘을 타서 시간마다 마십니다. 아침 6시, 10시, 그리고 오후 2시, 6시 이래서 4시간마다 이 숟가루를 탄 것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 숟가루하고 아마씨하고 개서 제가 일찍이 숯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참조하십시오. 숯 찜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이 배꼽 위에 명치 있는 그 곳에다가 조금 넓게 5시간마다 찜질을 합니다. 상복부죠. 이 명치라는 것은요. 하루에 3번 6시에 붙이고 그 다음에 3번 갈아붙입니다. 5시간 간격으로요. 그 다음에 9시에 붙이는 것은 밤새도록 붙일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8온수씩 8번을 잡수시는데요. 거의 시간마다 물 8온수를 마시게 되시는데 2번이나 3번 식사 때에는 거기다가 소금을 반 차수저 넣어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소금 양 전부를 한 차수저 내지는 한 차수저 그리고 반 차수저를 더 먹는 2차수저는 절대로 넘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더 적게 잡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물만 먹으면 탈수가 되지만 염분을 적당히 필요한 것만큼 보충해주면 탈수가 되지가 않고 들어간 수분이 우리 몸에서 활성화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하셔서 저녁 9시에 마치시고 9시에 마지막으로 숟가루 찜질을 복부에다가 얹으시고 주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식은 3일을 이와 같이 하신 다음에 보식은 자극성을 적어도 한 일주일간 피하시고요. 현미밥을 촉촉하지만 고실고실하게 지어서 한 2숟갈 정도 입에서 잘 씹어서 미음이 되도록 해서 잡수시며 야채는 처음에는 그 찜통에다가 살짝 익혀서 부드럽게 해서 잡수시며 하루 이틀 지남에 따라서 잎사귀, 푸른 잎사귀 생야채도 잡수실 수 있고요. 점점 양을 늘리셔서 부담이 없게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공하신 분은 인내하시고 물금식을 하심으로써 성공하신 분은 6주 후에 가서 피 한 방울을 검사해 보면은 항체는 양성으로 나오나 항원은 음성으로 나와서 헬리코박터 파이오리가 완전히 몸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은요. 골든실의 그 항생 작용, 천연 항생제 작용으로 인하여 헬리코박터 파이오리를 박멸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그냥 보통 골든실이 아니고 그 엑스트랙트 거기서 필요한 것만 알칼로이드만 축출해놓은 알칼로이드가 적어도 8 내지는 10%의 알칼로이드가 있는 그 축출해낸 것이 300 내지 500ml를 하루 3번씩 일주일을 잡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고요. 안 먹어도 숟가루만 가지고도 성공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상당히 많은 양을 계속 먹음으로써 이 좋은 균이 계속 번식해서 삶으로 인하여 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살 곳을 얻지 못하고 밀려나고 쫓겨남으로써 또 박멸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우유 없이 재배한 유산균을 잡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카모밀. 카모밀은 티로도 나왔고 캡슐로도 나와 있는데 카모밀은 또한 위에 염증 같은 거를 소화기 점막의 염증을 제거해주며 또 균들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고 또 경련, 소화기에 경련을 일어나는 걸 또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캐로티노이드, 바이타민 A의 복합체인 감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캔탈럽이라든가 이런 노리끼리 한 늙은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먹음으로써 소화기 점막이 재생이 되고 또 리페어, 보수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는 영양분입니다. 그런 음식을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또 오메가3요. 오메가3는 물론 생선에도 있지만 우리 식물성에서는요. 아마씨에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호두, 들깨, 치아씨드 이런 데에 다 오메가3가 대단히 많습니다. 식물성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아주 죽여버리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 연구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감염 안 되도록 예방하느냐? 손을 씻는 일, 그리고 버케, 타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접시나 모든 그릇이나 아니면 숟가락, 젓가락을 닦는 거 깨끗한 소독된 타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비누질해서 그것도 소독비누로 닦았을 때에 그 손을 말리는 타월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버켓에서 쓴 모든 키친 타월은 다 라운드리, 빨래방으로 가야 하고 그 다음 날은 새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실 때에 간을 보시거나 맛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숟가락 둘을 가지고 하나는 그 큰 그릇에서 뜨고 하나는 밖에서 해서 고기다가 담아서 요것을 갖다가 입에 대고 왼손에 들고 있는 스푼은 내 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간을 보는 것이고 바른 쪽에 들은 숟가락은 음식을 만드는 큰 냄비나 프라이팬에 있는 것을 떠서 이 입으로 가는 숟가락으로 옮겨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뷔페라든가 이런 때는 반드시 서빙을 해야 되고 침이 그 음식에 가지 않도록 요 얼굴을 가려대는 유리 같은 플라스틱으로 된 보이기는 하나 침은 절대로 음식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위생관념,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변소를 갖다 나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버과 변소는 아주 거리가 멀어야 되고, 이런 위생관념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존해주고 도와주는 데 크게 유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